남편 몰래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왜 숨겼어요? 아니면 얼마나 모았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질문들보다 다른 질문이 더 마음에 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불안했냐는 질문입니다. 사실 그 통장은 돈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아주 오래전,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자란 집은 가난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믿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겨울이면 방문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아침에 일어나면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왔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새벽부터 일어나셨습니다. 연탄불을 갈고 밥을 지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저는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 집은 우리 집과 달랐습니다. 방도 따뜻했고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가득했습니다. 과자가 여러 종류 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던 것들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왜 가난해? 어머니는 잠시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게 부끄러운 건 아니야. 그때는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대신 가난 때문에 사람을 잃으면 안 돼. 그 말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5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리가 크게 다쳤습니다. 몇 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에서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화장실에 가다가 부엌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강하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식탁 위에는 병원비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픈 것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걸, 돈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결혼 반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끼던 장롱도 내놓았습니다. 친척집도 찾아다니셨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돈을 빌리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절대로 이런 일을 겪지 않겠다고, 내 가족만큼은 지키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형편상 어려웠습니다. 월급 봉투를 받으면 대부분 집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친구들은 옷을 사고 영화를 봤지만 저는 돈을 모았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돈을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것이 더 편해진 것이.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잘생긴 사람도 아니었고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가실래요?
지금 생각하면 참 평범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시간보다 일찍 나왔고 약속을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남을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마지막 반찬 하나를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잖아요. 별것 아닌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좋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과 현실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신혼집은 작았습니다. 방 2칸짜리 낡은 집이었습니다. 장마철이면 벽지가 들뜨고 겨울이면 보일러를 아끼려고 두꺼운 양말을 신고 지냈습니다. 그래도 웃음은 많았습니다. 밤늦게 라면 하나를 끓여 먹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잘 살겠지? 제가 물으면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째 되던 해에 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작은 생명 하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병원비, 분유값, 기저귀값, 예방접종비,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일을 나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남편은 밥도 먹지 못한 채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쓰러지면 어떡하지? 만약 아프면? 만약 일을 못하게 되면?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훗날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피곤에 지쳐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온 남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눈 밑은 검게 내려앉아 있었고 손등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결혼 전만 해도 저렇게까지 피곤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진다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싶었습니다. 잠든 남편의 손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거칠고 딱딱했습니다. 일하느라 생긴 굳은 살이 손바닥에 가득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도 언젠가는 늙겠지. 이 사람도 언젠가는 아프겠지.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그날은 유난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건강도 영원할 것 같고 지금의 일상도 영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가 다쳤던 일을 겪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갑자기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면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스스로도 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물건값이 조금 덜 나왔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보니 주머니에 10,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과일이라도 사왔을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은행 앞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모른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은행 자동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괜한 걱정 아닌가? 남편이 알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결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구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습니다.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통장 하나 만들려고요. 몇 분 뒤 제 손에는 새로운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통장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런데 저에게는 이상하게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입금액은 10,000원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너무 작은 돈이었습니다. 요즘 커피 몇 잔 값도 안 되는 돈. 하지만 저에게는 시작이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후련하기도 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집으로 오는 내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늦은 점심도 못 먹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화 목소리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 돈으로 당신 필요한 거 사. 아이한테 써. 생활비에 보태. 그 사람은 늘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장롱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돈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쓰지 않는다. 그 약속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한 달 후 둘째 아이 예방접종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생활비는 빠듯했습니다. 순간 장롱 속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는 냉장고가 고장났습니다. 수리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통장을 쓸까? 하지만 결국 참았습니다.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통장에는 조금씩 돈이 쌓였습니다.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금액은 작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든든해졌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지붕을 고쳐야 한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준비하는 것은 늦을 수 있습니다. 저는 비가 오기 전에 지붕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시장에 갔습니다. 친구 한 명이 새 코트를 샀습니다. 정말 예뻤습니다. 저도 사고 싶었습니다. 몇 년째 입던 코트는 소매 끝이 닳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새 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통장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조금 허전했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예쁜 옷을 입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장롱 속 통장을 떠올리자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몇 년 뒤 더 큰 일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입학 준비물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가방, 학용품, 옷, 각종 준비물. 돈이 빠르게 나갔습니다. 하루는 늦은 밤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이 제법 되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통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번 한 번만 쓰자. 아이를 위해 쓰는 건데 괜찮지 않을까? 정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이 통장은 제 불안이었고, 제 책임감이었고, 제 사랑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보험 같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퇴근 후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몰라도 돼. 그냥 건강하게만 있어. 당신만 무사하면 돼.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 밖의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통장을 처음으로 깨야 하나 고민하게 만드는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위기는 우리 가족을 무너뜨릴 뻔했고 저 역시 처음으로 비밀을 털어놓을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지키게 될 그 통장이 앞으로 제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대개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을 하나쯤 기억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전까지 저는 우리 가족이 조금 힘들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살아갈 수는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저는 절약할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조금 부족하면 아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낀다고 해결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둘째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녀왔어 하며 들어올 남편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힘없이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리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 그래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만두게 됐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조조정.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서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지만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웃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편의 말만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그만두게 됐어. 그날 밤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누구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담배도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베란다에 나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남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남편은 언제나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웃어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은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습관처럼 일어났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씻고 옷도 입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묻기도 했습니다. 아빠 오늘 쉬는 날이야? 응. 그 웃음이 더 슬펐습니다. 생활은 빠르게 어려워졌습니다. 월급이 끊기자 통장 잔고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생활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식비.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을 볼 때마다 계산기를 들었습니다. 1,000원, 2,000원도 아끼려고 했습니다. 고기 대신 두부를 샀고 과일 대신 감자를 샀습니다. 마트에서 가격표를 보며 한참을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돈은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 불빛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인 사이트였습니다. 수십 개의 이력서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문 뒤에 숨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안 되는 거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몰래 울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롱 속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모아온 돈, 아무도 모르는 비밀. 저는 조용히 장롱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모은 돈이 생각보다 꽤 쌓여 있었습니다. 물론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큰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통장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할까?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주면 잠시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낼 수 있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지금이 마지막 순간일까? 어릴 적 아버지가 병원에 계셨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반지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만약 더 큰 일이 생기면? 만약 남편이 아프기까지 하면? 저는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롱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는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나갔습니다. 면접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이 닫힌 뒤에도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제발 이 사람만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 저녁 남편은 늦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얼굴만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남편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또 알아보면 되지.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식사 시간에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왜 맨날 늦게 와? 남편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더 좋은 회사 찾고 있거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반찬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새벽에 나가 몇 시간씩 일했습니다. 받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당신 부담될까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돈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미래 이야기,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남편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지 그 사람이 게으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왜 미안해? 가족을 힘들게 했잖아. 아니야. 당신은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 말을 듣고 남편은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통장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언젠가 정말 필요한 날이 올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찾아올 위기가 이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몇 년 뒤, 우리 가족에게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20년 동안 지켜온 비밀 통장을 꺼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힘든 일이 계속될 때는 평범한 하루가 소원인데 막상 평범한 날들이 이어지면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남편이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가 그랬습니다. 몇 달 동안 이어졌던 긴 터널 끝에서 겨우 빛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출근 첫날 아침, 남편은 오랜만에 넥타이를 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밥을 차리다가 그 모습을 몰래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이 늙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몇 달 사이에 흰머리가 늘어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밝았습니다. 아이들 역시 신이 났습니다. 아빠 다시 회사 가는 거야? 응. 이제 진짜 다 괜찮은 거야?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괜찮아. 그 말에 아이들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괜찮은 것은 없다는 것을. 그래도 그날만큼은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졌다고.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남편이 집을 나선 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긴장하며 살았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통장도 꺼내보았습니다. 조금씩 모아온 돈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번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남편 실직 기간에도, 생활비가 부족할 때도, 아이들 학원비가 밀릴 뻔했을 때도 저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 통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도 큰일 없이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사람이 방심하는 순간 찾아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분유값이 부담이었는데 크고 나니 교육비가 부담이었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수업료, 급식비, 돈 들어갈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정리하다 보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끝나면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고 늦게 귀가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잠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양복도 벗지 못한 채 그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TV 리모컨을 손에 쥔 채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 쉬지?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치르는 대가가, 그 사람의 피로가, 그 사람의 희생이. 그런데도 남편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만 잘 되면 돼. 그 말이 참 고마우면서도 슬펐습니다. 왜 부모들은 자기 인생보다 자식 인생을 먼저 생각할까요? 왜 부모들은 자기 꿈을 접으면서도 자식 꿈은 지켜주려고 할까요?
아마 사랑 때문이겠지요. 큰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능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보다 부모가 더 불안했습니다. 학원비도 늘어났습니다. 모의고사 비용이며 문제집 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좀 빠듯하겠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또 장롱 속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쯤이면 제법 큰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부자가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이번에만 쓸까? 그 생각이 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통장은 제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지막 안전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얘야, 엄마,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아프다는 말씀을 잘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먼저 병원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는데 귀가 멍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애써 웃으셨습니다. 별거 아니래. 하지만 얼굴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통장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끼고 참았던 순간들, 포기했던 순간들, 걱정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숫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써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세상의 전부였던 분이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저를 키우셨고, 당신은 굶으면서도 저를 먹이셨고, 당신은 새 옷 한 번 사입지 않으면서도 제 학용품은 챙겨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정말 이번만큼은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오빠와 동생도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수술비는 함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도 다행이었고, 통장을 지킬 수 있어서도 다행이었습니다. 그 사실에 안도하는 제 자신이 조금 미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더 큰 일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병실에서 회복 중인 어머니를 보며 저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했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러자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제 나이 들었어.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제는 내 걱정도 해야지.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잘 챙겨.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냥.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웃으셨습니다. 좋은 남자는 생각보다 귀해.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대? 응, 다행이다. 그 한마디에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자기 일처럼 걱정해 주었습니다. 친정일도, 시댁일도, 아이들 일도 늘 자기 일처럼 챙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통장을 만든 이유는 결국 이 사람이었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욕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이 사람이 힘들어질 날이 오면, 이 사람이 아플 날이 오면 그때만큼은 제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평생 저와 아이들을 지켜준 사람을 이번에는 제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이 오면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결국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시간은 참 이상합니다. 힘들 때는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나고 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 버립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입학한 것도 엊그제 같았고 딸아이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던 모습도 아직 선명한데 어느새 아이들은 모두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취직을 했고 딸은 결혼을 했습니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전쟁 같았습니다. 누가 먼저 화장실을 쓰느냐로 다투고 식탁에서는 반찬 투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TV 리모컨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고 늦잠 자는 아이들을 깨우느라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시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떠난 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음들이 사실은 행복이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반찬을 올려놓고 무심코 4개의 수저를 꺼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2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신혼으로 돌아간 거네.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허전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한 뒤 남편과 보내는 시간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먹일 것부터 챙겼는데 이제는 둘이 먹을 것만 사면 됐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붕어빵을 사 먹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신 붕어빵 좋아했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사실 잊고 있던 기억이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붕어빵 하나도 아까워서 그냥 지나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소한 사실이 왜 그렇게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산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거창한 이벤트보다 작은 기억 하나가 더 큰 감동이 되는 것. 하지만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남편이 자주 피곤해했습니다. 오늘은 좀 힘드네. 예전에도 가끔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었고 일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주말이면 늦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던 사람이 반도체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 없어? 제가 물으면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일어나려다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순간 저는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왜 그래? 아니야. 괜찮은 거 맞아? 잠깐 어지러웠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잠시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에 퇴근해서 식탁에서 잠들던 젊은 남편, 가족을 위해 쉼없이 일하던 남편, 그리고 제가 통장을 만들던 날 느꼈던 두려움, 그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한번 가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래도 가. 괜찮다니까. 남편은 원래 병원을 싫어했습니다. 감기 걸려도 약국에서 약만 사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걱정되면 가자.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하게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검진 당일, 병원 대기실에서 남편은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계속 뛰었습니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당신이 검사받는 사람 같네. 저도 웃으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지요. 혹시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에 새로 생긴 가게 이야기, 동네 친구 이야기, 텔레비전에서 본 뉴스 이야기. 그런데 저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정말 큰 병이면? 만약 수술을 해야 하면? 만약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많이 늘어 있었습니다. 흰머리도 많아졌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세월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은 걸까?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린 걸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문득 장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비밀. 수없이 꺼냈다가 다시 넣었던 통장. 그 통장을 생각하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마치 먼 곳에서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 예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추가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남편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별일 아닐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진료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기다리는 동안 이상하게 오래전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고, 어머니의 눈물, 결혼,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은행 창구에서 처음 통장을 만들던 날. 그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인생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들어오세요. 남편과 저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20년 동안 지켜온 비밀 통장이 마침내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진료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의사 맞은편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잠시 확인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담담해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병명, 현재 상태, 치료 방향, 수술 가능성.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절반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한 문장만 남았습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하늘은 맑았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도 평소처럼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와 똑같은 세상인데 저만 다른 세상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웃었습니다. 나 안 죽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왜 아픈 사람은 늘 가족을 먼저 걱정할까요? 왜 힘든 사람은 늘 괜찮은 척 할까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TV를 켰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접시를 씻고 있는 건지, 물을 틀어놓고 있는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실직했을 때, 아이들 등록금이 부족했을 때, 친정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셨을 때, 수없이 흔들렸던 순간들, 그리고 그때마다 지켜냈던 비밀 하나.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롱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장 깊은 곳, 오래된 이불 아래, 20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표지는 발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10,000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입금했던 돈, 시장에 갔다가 남은 돈으로 만들었던 첫 기록.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젊은 시절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불안했던 아내, 겁 많았던 엄마, 언제 닥칠지 모르는 미래를 두려워하던 여자. 그 뒤로도 수많은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5만원, 10만원, 3만원, 7만원.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달랐습니다. 그 돈 하나하나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새 옷을 포기했던 날, 친구들과의 모임을 미뤘던 날, 갖고 싶던 가방을 내려놓았던 날, 그 모든 선택이 숫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시간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20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이 변하는 시간. 그 긴 세월이 통장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까? 2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고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부족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건강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그 순간 남편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 안.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찢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구급대원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달라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응급실 앞 의자는 차가웠습니다. 시간은 이상하게 느리게 흘렀습니다. 벽시계를 수십 번은 본 것 같습니다. 1시간, 2시간,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응급 처치가 필요했고 수술 가능성이 있으며 입원이 불가피하다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죄책감 들었습니다. 남편이 아픈데, 남편이 힘든데, 왜 나는 돈부터 생각할까?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치료에는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입원비, 검사비, 수술비,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비. 저는 병원 복도 끝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두려워했던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낯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이 읽다 만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경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간 울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롱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비밀, 20년 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마음. 저는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구나.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끼고 숨기고 지켜온 이유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통장은 돈을 모으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통장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남편에게 처음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부부 인생에서 가장 눈물 나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병원으로 가는 길 내내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비밀,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마음, 수없이 꺼내보았고 수없이 다시 숨겨두었던 통장. 그날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종이 몇 장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였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마음은 병원에 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떤 얼굴을 할까? 화를 낼까? 서운해할까?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묻지는 않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는 것.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보다 얼굴이 조금 좋아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어? 응. 밤새 잠은 잤어? 그 질문에 괜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픈 사람은 본인인데, 걱정하는 것도 본인인데, 여전히 저를 먼저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새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병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지만 마음은 계속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이야기를 꺼내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왜 그래? 뭐가? 당신 오늘 이상해. 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뭐야? 저는 말없이 통장을 건넸습니다. 한번 봐. 남편은 천천히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남편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함, 그 다음에는 놀라움, 그리고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병실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긴장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통장을 보던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통장이야. 그건 알지. 남편은 다시 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그 질문이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20년.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20년 전부터? 20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20년 동안? 응. 한 번도 말 안 하고? 응.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다시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기록부터 마지막 기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모은 돈, 남편 실직했을 때도 지켜낸 돈, 친정어머니 수술 때도 쓰지 못했던 돈, 수많은 계절을 지나며 조금씩 쌓인 기록.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 한마디에 결국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괜찮은 척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무서웠어. 남편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뭐가? 당신이. 남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플까봐, 당신이 힘들어질까봐, 당신이 일을 못하게 될까봐, 우리 가족이 무너질까봐. 말을 할수록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모았어. 조금씩, 정말 조금씩. 혹시라도.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0원이었어. 시장 보고 남은 돈. 그 다음에는 5,000원. 그 다음에는 20,000원. 새 옷 사고 싶을 때도 있었어.
여행 가고 싶을 때도 있었어. 하지만 참았어. 당신 때문이었어. 당신만은 지키고 싶었어. 병실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제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깨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울고 있다는 것을. 결혼 후 처음 보는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실직했을 때도 남편은 울지 않았습니다. 항상 참았습니다. 항상 버텼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고 있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린 것처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바보.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누가? 당신. 왜? 남편은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어? 그 말에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잠시 뒤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네. 그 한마디였습니다. 단 한마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어쩌면 가장 듣고 싶었던 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남편도 울면서 웃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했다는 따뜻함. 그 감정이 병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가슴에 안고 있던 남편이 잠시 침묵하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나도 비밀 하나 있었어. 순간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비밀? 남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저를 다시 한번 눈물 짓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은 직후였습니다. 이제는 더 놀랄 일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을 고백하려는 것처럼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뭔데 그래? 남편은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통장 하나 있어. 순간 저는 멍하니 남편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몇 초 동안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 통장? 무슨 통장? 당신 몰래 만든 거. 이번에는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당신만 비밀 있는 줄 알았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15년쯤? 15년? 응. 세상에. 저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20년 동안 비밀을 간직한 사람과 15년 동안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한 집에서 부부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만들었는데? 제가 묻자 남편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지. 그 말에 저는 가만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아플까봐. 당신이 나보다 먼저 힘들어질까봐. 나 없으면 당신 혼자 남을까봐. 순간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남편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웃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웃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만 걱정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혼자만 미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똑같았습니다. 다만 표현하지 않았을 뿐, 저처럼 말하지 않았을 뿐, 그 사람 역시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출장비 남으면 조금씩 넣었어. 용돈 아껴서? 응. 나 몰래? 당연하지. 남편은 웃었습니다. 당신 성격 알잖아. 저도 웃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알았다면 아마 화를 냈을 겁니다. 그 돈 왜 숨겼어? 당신 필요한데 써야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병실 안에는 잠시 웃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참 닮은 사람들이었구나.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도, 생각하는 방향은 달라도,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왔구나. 서로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그것 하나만은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들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큰아들과 딸, 그리고 사위까지. 병실은 오랜만에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얼굴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특히 딸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빠, 진짜 놀랐어.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말 무서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울컥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부모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며칠 뒤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병원 복도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시계를 봐도 시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이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벽만 바라보고 있었고 딸은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괜찮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돈, 남편 몰래 준비한 마음, 그리고 남편이 몰래 준비한 마음, 그 모든 것이 결국 오늘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았습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던 시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들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딸은 울었습니다. 큰아들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회복은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걷는 것도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강한 존재가 아니라 버티는 존재라는 것을. 치료비와 입원비는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통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을 사용할 때 저는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드디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돈은 원래 이런 날을 위해 존재했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응, 통장 써서 아깝지 않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정말? 응.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살리는 데 쓰는데 뭐가 아까워.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은 끝났지만 우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오히려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퇴원을 앞둔 어느 날 남편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한마디는 제가 20년 동안 통장을 지켜온 이유를 완전히 보상해주는 말이었습니다. 퇴원을 앞둔 어느 오후였습니다. 병실 창가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병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안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응? 할 말이 있어.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남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 그 통장 알고 있었어.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뭐? 언제부터? 남편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한 15년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들킨 적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숨긴다고 숨기는데 표정이 다 보였어.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으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했어? 남편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통장은 돈이 아니라 당신 마음이었으니까.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았어. 가족을 얼마나 지키고 싶어 했는지도 알았고, 그래서 모른 척 했어.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까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나도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뭔데? 남편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몰래 적금 들었어. 저는 웃다가 울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부부였습니다. 한 사람은 20년 동안 비밀 통장을 만들고 다른 한 사람은 15년 동안 비밀 적금을 만들고 서로를 위해 같은 걱정을 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이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준비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퇴원 전날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더니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반갑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집사님, 이건 받아두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미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번엔 교회가 도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 남편분이 오래전에 해두신 일입니다. 순간 모두가 목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지난 10년 넘게 익명으로 장학헌금을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없어 힘들어하던 성도들도 여러 번 도우셨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남편분 소식을 들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전에 도움받았던 분들입니다.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갚을 차례입니다. 병실안은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만든 통장이 우리 가족을 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모은 적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모은 돈, 남편의 선행, 다시 돌아온 도움의 손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지.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처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밤, 저는 오래된 통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첫 장에는 10,000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10,000원. 마지막 장에는 남편의 생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통장을 덮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모은 것은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을 모으고 계셨네요. 남편은 지금도 제 옆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래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내가 붙들고 있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서 유지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자주 말하려고 합니다. 고마워. 사랑해.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것이 제가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진짜 유산입니다. 돈보다 오래 남는 것. 사랑, 믿음, 그리고 감사. 그 3가지입니다.